안녕하세요. 자, 2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예제를 하나 먼저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bool1.cpp라는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bool1.cpp라는 예제를 먼저 가져다 놨는데요. 그 헤더 파일도 standard.io.h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해서 완전히 C 스타일의 예제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소스코드 분석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오래전에 공부했던 그러한 형태의 예제, 뭐 그리 어려운 예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요. 자, true와 false를 갖다가 1과 0으로 상수화시켰습니다. 즉, true라는 이름의 상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false라는 이름의 상수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사실 이거 안 해줘도 프로그램 작성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 주석 처리해버리고 대신에 false 대신에 0을 true 대신에 1을 넣어주면은 프로그램 다 돌아가요. 그죠?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네요. 그죠? true 대신에 1을. 자, 이렇게 true와 false라는 상수 이름을 쓰지 않고요. 1과 0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rue와 false라는 이름으로 상수를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C에서도 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왔어요. 자,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뭐 아주 간단하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냥 1과 0이라고 쓰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요. 뭐 i가 0보다 작으면 0을 리턴한다. 그 다음에 뭐 1을 리턴을 한다 라고 하면은요. 0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1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갖다 다 보면 물론 이해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true와 false라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이름을 상수화시켜서 이걸 대신 사용한다라고 하면 자, is positive, 즉 상수이냐를 아니 죄송합니다. 그 양수이냐를 갖다가 물어보는 함수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자, true라는 것은 양수이구나. false라는 것은 양수가 아니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직관적으로 코드를 갖다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 대신에 그 숫자가 특히 또한 의미를 지닐 경우에는요. 이렇게 의미를 지르는 이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통 상수화를 해서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C++에서는요. 이렇게 true와 false라는 이름으로 상수화시켜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요. true나 false를 값으로 지니는 기본 자료형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자, bool이라는 자료형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 자료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보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bool이라는 자료형이 ANSI, ANSI 가장 최근 표준에는요. 역시 반영이 됐는데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컴파일러에서 대부분 아마 지원이 안 될 겁니다. 물론 되는 컴파일러도 있고요. 그래서 그 C 기본서 보면은 bool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 bool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C에서도 보편화되려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아직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true와 false를 상수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에서는요. bool이라는 이름의 자료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자료형이에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true와 false라는 것을 갖다가 상수화시켰는데 그와 달리 이것은 기본 자료형입니다. 자, 기본 자료형이면은 bool형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bool형 변수는 true나 false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은요 값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숫자 생각하시죠? 값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요, 물론 bool도 내부적으로는요,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숫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은요, bool은요, true나 참을 의미하는 true, 그 다음에 거짓을 의미하는 false,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지니는데 true나 false 그 자체를 그냥 값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됩니다. true는 사실 1이야.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false는 사실 0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true는
1이라는 값으로 상수화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수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등장시킨 게 아니거든요. 이 true는 그 자체로서 값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불영 변수를 초기화시켜 줄 수 있는 값으로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false도 마찬가지예요. 0이다, false는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false 자체가 하나의 값으로 그냥 인정을 받는 겁니다. 거짓을 의미하는. 뭐 결국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또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bool이라는 자료형 자체적으로 지니는 의미를 좀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길 원했던 겁니다. 이런 게 일단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내부적으로는 사실 숫자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도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true와 false는 그 자체로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보면요, 1과 0이 아니라 사실은 1과 0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인 참과 논리적인 거짓을 의미하는 키워드입니다. true와 false는 키워드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특성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true와 false는 1과 0이다라고 생각하기 가장 쉬운, 그렇게 유도하는 또 하나의 특성이 사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요, 불영 변수가 지니고 있는 값을 갖다가 형변환을 할 경우에요, 인트형 데이터로 형변환을 할 경우에 불영 변수가 지니고 있는 값이 true이면 그 값은 1로 형변환되고요, false인 경우에는 0으로 형변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true와 false는 1과 0이다라는 생각을 지우시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요, 뭐 일단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bool2.cp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예제죠. 이거를 bool형으로, bool 기본 자료형을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보니까 return 타입이 bool이에요. 그죠?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i가 0보다 작으니까 false라는 값을 리턴합니다. false는 얼마라고요? 0이다가 아니라 false는 논리적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가장 좋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서 뭐 i가 0보다 작지 않으면 자, true를 리턴하네요. 그죠? 자, true다라는 것은 논리적 참입니다. 자, true나 false나 불영 값이기 때문에 return 타입이 bool인 거죠. 그리고요, 메인 함수에서 보면은 리턴 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불영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불영 변수는요, true 아니면 false를 값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eturn 되는 값을 저장해서 만약에 result가 true인 경우에는 이러한 연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false인 경우에는 이러한 연산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혀 생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예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예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제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true는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논리적 참이죠. 이 자체가 값입니다. 얘는 불영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bool이라는 이름의 변수는 int형 변수예요. 왼쪽 오른쪽 타입 매칭 안 되죠. 이러한 경우에 대입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변수를 기준으로 타입캐스팅이 발생이 됩니다. 묵시적 형변환. 이것도 C 기본 문법이에요. 자, 그럼 불영 데이터가 int형 데이터로 묵시적 형변환이 일어날 때 값이 얼마가 되느냐, 출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true는 1로 형변환이 되고요, false는 0으로 형변환이 됩니다. 자, 컴파일하고 출력해 보죠. 자, 보니까 1과 0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는 형변환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true가 1이다, false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에서의 핵심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는요,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지닙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레퍼런스의 기본 성격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가 지니고 있는 장단점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레퍼런스가 함수와 더불어 활용되었을 때의 어떤 특성들, 그것도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다른 C++ 기본서와 달리 레퍼런스를 너무 좀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뒤에 가서 편합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본적인 특성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레퍼런스라는 건 뭐냐면요, 이름을 지니는 대상에 별명을 붙여주는 행위다 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가 변수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변수, 무엇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의가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끝내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변수는 메모리 공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메모리 공간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갖다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int a다라고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요, 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이 메모리 공간에 a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하는 거죠. 바로 이 a라는 이름 자체가 변수입니다. 변수는 이름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C에서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할당을 하면은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붙여주지요. 이것이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갖다가 기존에 우리가 C에서는 하나만 붙여줄 수 있었는데, 자, C++에서는요,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둘 이상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레퍼런스의 기본 문법적 요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그 서술하고 있는 방식과 달리 지금 처음부터 아예 레퍼런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그게 더 쉽습니다. 자, 화면을 좀 지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코드를 좀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줄에 앞서서 int 벨은 10으로 초기화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게 첫 번째 줄이고요, 이게 두 번째 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보자고요. 특정 메모리 공간이 10으로 초기화가 될 거고, 첫 번째 줄에 의해서 얘는 벨이라는 이름을 지닐 겁니다. 얘의 이름은 벨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에서 보면은 이러한 선언이 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연산자죠. C에서는 이게 어떠한 연산자였냐면은, 그렇죠, 그 앰퍼센트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소값을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C++에서는요, 이 연산자가 주소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레퍼런스 선언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혼돈되실 겁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주소값을 얻기 위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레퍼런스를 선언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느냐. 한번 제가 그와 비슷한 예제를 하나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int 포인터 b다. 자, 저는 이 포인터 연산자를 썼습니다. 이 경우에 이 포인터 연산자는 어떠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거죠? 내가 선언하는 p를 포인터임을 갖다가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p는 그 순간 포인터가 됩니다. 그런데요, p라는 변수 앞에다가 포인터 선언한 다음에 에스크리터 연산자를 또다시 붙여요. 그럼 이 경우에 에스크리터 연산자는 이 포인터 연산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보세요. 똑같은 연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죠.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면 포인터 선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 이미 선언된 변수의 이름 앞에 붙으면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앰퍼센트 연산자도요, 여러분들이요, 자, 이거랑 같이 비교해 보세요. 자, int
%P다. 이렇게 어떤 그 선언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것은 레퍼런스 선언이 됩니다. 레퍼런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P라는 이름 앞에, 이미 만들어진 P라는 이름 앞에 %, 연산자를 붙이실 경우에는 이것은 P의 주소값을 반환하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 연산자가 비록 레퍼런스 선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할지라도 주소값을 얻기 위한 의미의 연산과는 혼동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사용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요거를 좀 지우면 좋겠는데, 예, 지우고 다시 한번 쓰도록 하죠. 간단하게 제가 금방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지우고요. 제가 좀 전에 썼던 거를 아주 잽싸게 다시 그리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죠. 특정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한 다음에 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1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어떠한 의미냐면은요. 자, R이 F를 갖다가 선언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레퍼런스로 선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int %, 붙어 있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int형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 선언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int형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 선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벨은 반드시 int형 변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벨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ref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요, 그 순간 이 메모리 공간에는 ref라는 하나의 이름을 추가적으로 더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책에서 보면은 별명을 붙여주는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별명을 붙인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볼 테이블이라든가 실제로 그 이름이 그 주소 공간에 매핑되는 어떤 현상들을 제가 아주 압축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레퍼런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아예 접근을 하실 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아마 레퍼런스가 전혀 어렵게 안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요,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reference.cpp라는 예제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코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메인 함수 내에서 벨이라는 변수 선언했고요. 그 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ref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은요, 그 순간 벨이라는 이름도 지닐 거고 ref라는 이름도 지니게 되는 거죠. 즉,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두 개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벨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이나 ref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이나 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벨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키면 얼마가 되냐면 벨 값은 11이 될 겁니다. 그러면 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데이터의 값이 하나 증가시킨 거니까 ref라는 이름을 통해서 참조를 하건 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참조를 하던 그 값은 10이 아니라 11이 될 거라고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ref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하나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ref라는 이름을 통해서 참조를 하시던 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참조를 하시던 그 값은 1이 증가된 12라는 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컴파일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ref나 벨이라는 변수가 그 참조하는 메모리 공간이나 그 같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연산을 하던 두 개의 이름에 똑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직접적인 걸 좀 보여드릴까요? 그 예제를 제가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뭘 해볼 거냐면요,
출력을 할 겁니다. 무엇을 출력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벨의 주소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ref의 주소값을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장한 것은 레퍼런스 선언이라는 것은 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이름 하나 더 붙이는 거다라고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 되려면은 여기서 출력되는 값, 즉 벨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출력한 값이나 ref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이 지니는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출력한 값이 일치해야지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한 것은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컴파일을 하고 주소값을 출력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벨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이나 가리키는이라고 하면 포인터라는 개념이 되니까 벨이라는 이름이 붙은 메모리 공간이나 ref라는 이름이 붙은 메모리 공간이나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도 얘는 레퍼런스인데 사실은 그래도 이건 우리가 보통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트형 변수를 참조하는 레퍼런스예요. 그래도 변수와 레퍼런스는 차이점을 지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쉽죠. 물론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은요. 레퍼런스나 변수나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만 차이를 지니지 만들어지고 나면은 변수의 이름이나 레퍼런스나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요. 사실은 2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레퍼런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제가 심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 연산자가 붙는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변수를 선언할 때 붙으면 레퍼런스 선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변수 이름 앞에 %, 연산자가 붙으면 이것은 주소값을 반환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헷갈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자고요. 벨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이 메모리 공간에 벨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얘는 벨이라는 이름으로 참조가 됩니다. 벨에다 20을 대입을 하네요. 얘는 20이 됩니다. 자, ref라는 레퍼런스를 선언을 해주고 있고요. 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벨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메모리 공간에 ref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당연히 이 메모리 공간 참조 가능하고요. ref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이 메모리 공간 참조 가능하죠. 두 개의 차이점은 만들어지는 시점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지닐 뿐 만들어지고 나면은 차이점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 더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만약에 int가 아니고요. 캐릭터형 변수 b를 선언을 합니다. 자, b를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자, 얘기를 좀 바꿔서 합시다. b라는 이름이 특정 메모리 공간 1바이트에 붙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c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b는 캐릭터 c가 아니라 c의 %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에 c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 붙고 안 붙고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가 안 붙으면은 C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이 새롭게 할당이 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 안 붙으면요. C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이 새롭게 할당이 되면서 B가 지니고 있는 값을 C에다가 대입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가 붙으면 특정 메모리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미 B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특정 메모리 공간에다가 C라는 이름을 단순히 하나 더 부여하는 결과만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의 특성을 갖다가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접해볼 텐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